작은 생쥐가 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겁했고 바람의 소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쥐는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으로 모아 정글의 왕에게 갔다. 사자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늘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쥐가 그에게 다가가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생쥐는 무서워했지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자 뒤쪽으로 올라갔고 중요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마우스를 땅에 던지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린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가 쥐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쥐는 정글의 왕에게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여 더 이상 누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가장 비겁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쥐가 크고 강한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큰 포효와 함께 건방진 남자를 쫓아갔다. 쥐는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아서 즉시 도망쳤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갔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들이 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짐승의 왕은 사냥 그물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작은 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의 왕을 본 그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쥐는 사자의 긴 꼬리 위로 올라갔고 그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 무리가 함정 근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다. 동물들은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쥐는 계속해서 그물을 갉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끊어졌고 사자는 그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쥐는 등을 대고 달아났다. 사자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작은 동물을 과소평가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가 짐승의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자는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웃으며 용감한 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자와 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졌습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가난한 영국 지주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5 아들 중 셋째였습니다. 14세에 그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의 견습생이 되었고 배에서 외과의로 일했습니다. 걸리버는 6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원주민의 관습과 관습을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영양의 배를 타고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끔찍한 폭풍에 빠졌기 때문에 중간도 지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바위에 부딪혔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많이 배에 탔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파도에 실렸고 기적에 의해 배가 해변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폭풍에 너무 지쳐 땅에 밟히자마자 근처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광선이 걸리버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팔, 다리,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까지도 작은 밧줄로 땅에 묶여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걸리버의 가슴을 간지럽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손가락만한 작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밀러퓨션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고 바늘과 같은 수천 개의 작은 화살이 걸리버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는 즉시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의 명령에 따라 음식이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원주민이 걸리버의 입으로 계단을 올라 과일, 고기 바구니를 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걸리버가 모든 것을 먹었을 때 그는 특별히 제작된 플랫폼에서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는 많은 미니어처 체인으로 왼쪽 다리에 묶인 거대한 사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방이었지만 그 안에 거인은 4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릴러퓨션즈의 회의에서 왕은 걸리버에게 600명의 하인의 직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위해 옷을 꿰매고 심지어 소형 매트리스로 침구를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은 거인이 친절하다고 확신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걸리버 걸러버는 전국을 많이 여행하고 릴러퓨션즈의 관습과 언어를 공부했으며 휴일과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때 걸리버는 왕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릴리푸티아가 이웃 섬에 있는 블랙푸스쿠 제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릴러퓨션즈가 브를스컨즈와 올바르게 계란을 부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릴러퓨션즈는 날카로운 끝에서 브를스컨즈는 둔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러퍼트의 왕은 적이 함대를 준비했고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걸리버는 긴 밧줄을 잡고 적군함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는 각 배에 밧줄을 묶어 릴러퍼트의 해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에서 유일한 경비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거인에게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상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에 대해 왕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걸리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왕 자신이 거인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왕국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걸리버는 비밀의회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걸리버는 해안으로 가서 부러진 배를 떠났습니다. 배를 빠르게 수리한 거인은 서둘러 릴러퓨션즈의 나라를 떠났고 6마리의 작은 살아있는 소, 2마리의 황소, 같은 수의 양과 순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걸리버는 영국 배를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것에 그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걸리버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